이정진의 읽어주는 남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책은 신이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라는 그 책입니다. 100가지 인생 처방 우화 모음집이라는 책인데 이게 인도 우화집이라고 이제 적혀져 있는 걸 보니까 인도에 있는 뭐 동화 같은 그런 우화들을 모아놓은 모음집인 것 같아요. 100가지 인생 처방 우화 모음집. 인생을 처방해주는 우화 모음집인 거죠. 그렇다면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인생들이 처방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보고 싶은, 근데 제가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100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목차를 보면서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약간 명상 같은 거를 하면은 약간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꽃이 피는 걸로 인생이 꽃 핀다는 느낌인가? 뭔가 눈을 뜬다는 느낌? 눈을 감고 있지만 이렇게 꽃 피움으로써 뭔가 눈을 감고서 다른 감각이 꽃을 피워서 좀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목차를 봐야 되니까 보시면 날지 않는 매를 날게 하는 법, 진실한 한 문장, 꽃과 돌멩이, 삶은 공평한가, 깨달은 이와 소녀, 내 통의 편지, 나의 언어는 약간 제가 봤던 극자판 그 애니메이션 중에서 너의 이름은 을 좋아하는데 나의 언어는 좀 비슷한 느낌이 있죠. 성류의 웃음, 성류가 웃음을 지을 수가 있나? 용서, 멍청한 호박이야, 누가 더 영리한가, 만트라의 힘, 어떤 인생으로 가죠. 이게 약간 핵심일 것 같은 느낌 엄청 많아서, 어떤 인생, 운명 이런 거. 근데 운명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뭔가 뭘 했을 때 이거 지금 뭔가 이 일을 함으로써 모든 게 다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 때 저는 운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일이 일어나면 약간 사람들은 보통 주춤하잖아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니까. 하지만 주춤거리지 않고 확 할 때가 있어요. 주춤할 생각조차 들지 않을 정도로 이건 바로 나의 것이다 라고 느낌이 확 올 때, 그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춤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좀 편해져요. 내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 이유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주춤하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내 것을 찾았기 때문이다. 이런 느낌. 그래서 이번에 느껴지는 게 이 목차에서 이 운명이라는 부분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명. 위대한 고행자이며 현자이고 많은 힘을 가진 구루에게 10살밖에 안 된 뛰어난 제자가 있었다. 그토록 총명하고 재능 있는 제자를 둔 적이 없었던 스승은 소년에 대해 염려하며 어떤 해악으로부터든 소년을 보호할 방법을 끊임없이 생각했다. 매일 아침 그는 자신이 위대한 스승이자 헌신적인 고행 실천자가 된 것 외에도 뛰어난 점술술사가 된 행운에 감사해야 하며 눈을 떴다. 아침 수행을 마친 후에는 자신의 재능 있는 제자의 그날 운세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별과 행성들이 상스럽게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보고 크게 안도했다. 그런 식으로 하루하루가 지나가자 마침내 스승은 어린 제자의 운명이 아무런 부정적인 파동을 품고 있지 않다고 굳게 확신하며 소년의 앞날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먼저 제자의 눈부신 미래를 상상하며
인생 전반에 걸친 별자리 차트를 살펴보았다. 그러다가 소년이 고작 12살까지밖에 살지 못할 운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말할 수 없이 불안해진 그는 운명의 항로를 바꾸는 일에 착수했다. 그리고 당연히 자신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었다. 자신은 수십 년 동안 엄격한 근력 실천과 명상 수행을 통해 천상의 존재들과 직접 소통하는 힘을 얻은 위대한 고행자였기 때문이다. 그는 제자를 데리고 우주의 창조자인 브라흐마 신에게 다가가 어린 제자에게 더 긴 수명을 허락해달라고 간청했다. 브라흐마 신이시여, 당신은 이 세상을 아름다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 겨우 12살의 세상을 떠날 운명인 어린 소년을 데리고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소년이 비범한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할 시간이 거의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별들은 말합니다. 모든 창조물의 아버지시여, 부디 이 아이의 잔인한 운명을 바꿔주십시오. 브라흐마가 말했다. 그대의 마음은 이해한다. 그 아이는 총명해서 인류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나의 일은 창조하는 것이다. 이 일은 비슈누에게 부탁해야 할 것 같다. 도움이 되어주기 위해 브라흐마가 직접 그들과 동행해 파란색 얼굴을 한 비슈누 신을 만나러 갔다. 하지만 비슈누는 자신의 역할은 오직 천지 만물을 유지하는 일이라서 시간의 수레바퀴에 개입해 소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바에게 가보라고 조언했다. 브라흐마와 비누슈는 스승과 제자와 함께 파괴자인 시바신을 만나러 갔다. 최고의 명상 수행자인 시바는 그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는 자신의 일은 단지 자연의 법칙에 따라 파괴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시간의 수레바퀴를 멈추기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시바신은 자연이 계획하고 있는 대로 펼쳐지게 하라고 스승에게 조언했다. 스승은 동의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죽음의 신 야마라자에게 탄원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신들에게 요청했다. 그렇게 해서 스승과 제자는 성스러운 삼위일체인 세 명의 신과 함께 야마라자에게 갔다. 야마라자는 각각의 살아있는 존재들이 반드시 법칙에 의거해 죽게 하는 일을 책임지고 있는 신이다. 그러는 동안 2년이 지나 소년은 어느덧 12살이 되었다. 야마라자의 궁전에 도착하자마자 소년은 갑자기 죽었다.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 그의 구루, 그리고 야마라자가 있는 앞에서 소년의 스승이 놀라서 외쳤다. 가장 강력한 신들이 여기에 계십니다. 내 제자가 어떻게 지금 당신들 앞에서 죽을 수 있습니까? 야마라자는 소년의 죽음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소년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소년의 스승이 물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야마라자가 말했다. 특별한 재능을 가진 이 소년은 위대한 일을 할 운명이었다. 사실 그를 붙잡아 오는 것은 내 능력 밖의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오직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 그리고 그의 스승과 함께 내 거처로 나를 찾아올 때에만 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실제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대가 그의 점성학 차트를 살펴보지 않았다면 나의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운명을 염려하고 피하려 할 때 오히려 운명과 맞닥뜨리게 된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것, 그 길만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 네, 여러분. 방금 운명이라는 글을 읽어봤는데 그 글에서 느껴지는 바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삶을 살 때 걱정을 많이 하죠. 고민을 많이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내가 옳은 방향으로 갈까 계획하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1월이 되고 그러니까 12월이 되고 1월이 되면서 올해는 어떤 걸 할까 하고 계획을 하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죠. 물론 베테랑 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베테랑 고수들은 이제 몇 명 되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계획을 실패를 하는데, 그 이유는 계획하는데 너무 많은 고민을 해서 피로해진 거죠. 그 피로감 때문에 이 계획을 할 때 그 피로감이 자꾸 뇌에서 몸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아, 이거를 하면은 또 피곤해지고 괴롭다. 그런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실행으로 옮기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뇌한테 약간 달콤한 것만 주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순간보다는 행동을 하면서 상황을 슬기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좀 해결하는 시간을 주는 게 전 뇌한테 달콤함을 선사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에 앞서서 고민을 하기보다는 행동을 하는 걸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얘기 같은 경우에도 고민을 하고 그 운명을 어떻게든 거슬러 보자 하다가 오히려 이제 안 좋은 쪽으로 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분명히 정해진 그런 좋은 일들이 있는데 괜히 이상한 고민을 하느라고 그 좋은 기회를 놓치거나 아니면 엉뚱한 걸 하거나 하면서 내 운명을 나쁘게 만들기보다는 좋은 방향으로 향할 수 있도록 몸이 알아서 하게 놔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숙제는 내가 고민 때문에 내 운명을 좋은 방향에서 나쁜 방향으로 바꾼 적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하는 그런 슬픈 감정을 가졌던 그 순간 말고, 어떤 행동으로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 이제 인식을 하고 몸이 행동하게 그냥 내버려 둬 보는 것. 네, 그렇게 해서 나의 자유를 찾아가는 것을 숙제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유로운 순간으로 인해서 창의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고민에서 벗어나셔서 자유롭게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